동안 만들기 노하우 두 번째는 동안 시술 전략입니다. 나는 어떤 시술이 동안을 위해서 필요할까요? 최근 미용 어떤 성형 시술의 경향은 우리가 과거에는 눈, 코 등의 이목구비를 뚜렷하게 만드는 어떤 부분 성형 시술이 많이 유행했습니다. 현재는 물론 이런 것도 하지만은 어떤 부분이 아닌 전체 얼굴의 동안 형태와 라인, 그것을 꿈꾸는 동안 안면 윤곽술이 인기가 있습니다. 동안 형태, 동안 V라인, 동안 하트 형태, 동안 하트 V라인 등 자연스러운 얼굴 라인과 젊어 보이는 얼굴 형태, 즉 자연스럽게 전체적인 조화가 가장 중요한 포인트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특히 어려 보이는 얼굴을 위해 필요한 것은 이마와 볼 등의 어떤 살아있는 입체감, 볼륨감, 그리고 처지지 않는 페이스 라인입니다. 동양인은 얼굴이 볼륨감이 없이 밋밋해서 나이 들어 보이고 뼈나 근육, 지방의 국소적인 발달로 얼굴이 크거나 각져 보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동양인들에 있어서는 동안 윤곽 시술이 관심이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나이 들어 보이는 것은 동안을 위한 5가지 조건, 맑고 깨끗한 피부, 주름 탄력, 얼굴 꺼짐, 처짐, 어떤 털모 등 이런 것 중에 1개 이상의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확한 분석과 진단 후에 단계적으로 이런 것들을 교정해야 됩니다. 특히 꺼짐이 있으면은 젊어 보이는 얼굴 형태야 얼굴 선, 그 V라인이 많이 무너지므로 더 나이 들어 보입니다. 꺼짐과 처짐이 심한데 눈가 주름 보톡스 한다고 해서 젊어 보이지 않습니다. 전체적으로 어떤 동안 시술이 필요하고 전체적인 관점이 필요합니다. 정말로 젊어져 보이기를 원한다면은 주름, 탄력에 대한 어떤 교정, 볼륨에 대한 교정, 특히 어떤 볼륨이 많은 부위는 줄여주고 볼륨이 적은 부위는 채워져서, 그리고 처진 부위를 개선해서 어떤 동안 얼굴 형태와 라인을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 1단계 노화인 주름 탄력 감소가 진행되면은 어떤 표정 주름을 예방하기 위해서 우리가 보톡스 시술을 많이 하게 되고, 보톡스 시술은 너무 지나치게 나이 들어서 어떤 주름과 근육이 어떤 늘어져 있거나 처져 있는 경우는 하지 않아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PDRN과 PRP, 리쥬란과 같은 어떤 재생주사 시술을 많이 하게 됩니다. 또한 레디어스와 란세, 에트레벨, 울트라쿨 같은 어떤 재생필러 시술을 최근에 많이 하고 있고, 이런 것들을 365 재생 홈케어하고 항노화 영양케어를 같이 동시에 시술을 하게 되면 효과적입니다. 2단계 노화인 꺼짐입니다. 우리 얼굴이 이마가 낮거나 관자가 꺼져 있거나 역광대가 꺼져 있거나 앞볼이 낮거나 꺼져 있거나 팔자가 너무 깊거나 모턱이 있거나 낮은 콧대가 있으면은 좀 나이 들어 보이고 또는 입체적이지가 않아 보이고 또 아파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꺼짐이 있으면은 가장 먼저 동안 시술 중에 먼저 교정을 하는 게 어떤 이롭습니다. 여러 군데 만약에 꺼짐이 있는데 이 중에 한 군데만 교정을 해버리면은 그 나머지 꺼져 있는 부분이 더 두드러져 보일 수 있으므로 우리가 꺼짐을 해결할 때 얼굴 전체를 보고 여러 군데 꺼져 있으면 동시에 교정을 해야지 한 군데만 교정하게 되면은 좀 다른 부위가 더 두드러져 보여서 동안이 되기가 어렵습니다. 최근에는 어떤 꺼짐을 해결하기 위해서 히알루론산 필러를 많이 썼는데, 최근에는 엘란세나 에트레벨, 스컬트라 그런 어떤 재생 필러를 사용해서 많이 시술을 합니다. 특히 이제 팔자 교정에 대해서는 좀 주의가 필요합니다. 아직도 팔자 교정을 할 때 원인과 기전 어떤 상태에 상관없이 히알루론산 필러로 교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팔자는 앞광대와 인중 사이에 있는 계곡입니다. 이 팔자 계곡이 있어야만이 입체적인 앞광대 애플존이 만들어집니다. 만약에 팔자를 없애버리면은 안 그래도 동양인은 얼굴이 평평하고 넓어 보이는데 우리가 평면 얼굴로 변해버려서 입체적이고 생기 있는 정면 얼굴 윤곽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러므로 팔자는 반드시 원인에 따라서 교정을 해야 됩니다. 해부학적으로 꺼짐이 있을 때만 필러를 사용해서 팔자를 채워야 될 것이고, 그렇지만 팔자를 채울 때 너무 광대하고 인중의 사이를 완전히 없애버리면 안 됩니다. 반드시 앞광대하고
인중하고 계곡은 어느 정도 남겨둬야만이 앞광대가 입체적으로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나이 들어서 처짐과 인디언 밴드가 같이 있게 되면은 이때는 리프팅이 필요합니다. 세 번째, 건조와 노화로 팔자주름이 어떤 선상으로 발생하게 된 경우는 과거에는 레이저나 히알루론산 필러로 이것을 교정을 했는데 최근에는 어떤 재생 필러가 잘 나와 있기 때문에 재생 필러로 하면은 효과가 아주 좋습니다. 경우에 따라서 필러 하나만 필요할 수도 있고 리프팅 하나 재생만 할 수도 있겠지만은 어떤 경우는 꺼짐도 있고 처짐도 있고 노화로 인해서 어떤 잔주름, 슬픈 팔자주름이 같이 있는 경우는 세 가지를 같이 해야만이 효과적으로 팔자를 교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최근에는 볼륨 증가와 재성 효과를 또는 탄력 증진 효과를 동시에 얻을 수 있는 엘란세나 레디어스, 에트레벨, 울트라쿨 같은 재생 필러를 사용하면 아주 효과적으로 주름과 동시에 탄력과 동시에 어떤 볼륨까지도 같이 얻을 수 있는 일석이조 효과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 단계는 처짐입니다. 먼저 앉은 상태와 누운 상태에서 정면 사진을 찍어서 비교해 보면 나의 처짐 정도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교정의 목표는 누운 상태, 즉 리프팅 상태로 교정하는 것입니다. 처짐이 많이 심해서 실이나 어떤 장비로 해결이 안 될 정도이면은 마지막으로 수술을 결정해야 될 것이고, 실 리프팅은 처짐이 한 중간 정도 있을 때, 그리고 리프팅 결과를 조금 빨리 보고 싶을 때 적용하는 게 좋습니다. 처음 리프팅 시술을 할 경우에는 6개월 간격으로 2회에서 3회 정도를 하고 그 다음 해부터는 1년에 한 번 정도 시술을 하면은 저축이 돼서 리프팅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하이프 장비나 RF 장비 리프팅은 약간의 처짐이 심하지 않은 경우에 사용하면 좋겠고, 더 떨어지지 않고 유지하는 것을 목표로 하셔야만이 실망을 하지 않을 것입니다. 실 리프팅을 많이 해서 일단은 좀 올려놓고 하이프 장비나 RF 장비로서 더 떨어지지 않게 유지하면은 이런 병합 치료가 아주 효과적인 전략입니다. 네 번째, 에어젯 리프팅은 하이프 장비하고 RF 리프팅을 기본적으로 사용하면서 더 보강할 때, 5% 부족할 때 사용하거나 에어젯 리프팅만 따로 단독으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헤어라인 안쪽으로 중력에 의해서 얼굴 조직이 떨어지지 않게 우리가 고정점, 저는 콜라겐 못을 만든다 생각하시면 이해하기 쉬울 것입니다. 시술을 한 달간은 어떤 단백질과 비타민 C 섭취를 제대로 도와줘야만이 재생 효과가 많이 나타납니다. 우리가 동안 시술을 할 때 효과적인 결과를 위해서는 병합 시술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우리 동양인은 이마도 낮은 경우 또는 앞광대도 낮은 경우가 같이 있는데 이 중에 하나만 교정하면은 나머지 교정 안 된 부분이 더 드러나 보이기 때문에 이마를 교정하면서 앞광대를 동시에 교정하면은 또 효율적으로 교정을 하는 것이고, 또 콧대가 낮고 무턱인 경우에는 입술이 많이 튀어나와 보이는데 콧대 하나만 시술한다거나 무턱 하나만 시술하는 것보다는 콧대를 하이코를 시술하면서 무턱을 같이 병합 시술을 하면은 굉장히 더 효과적인 동안 얼굴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